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키아벨리 군주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저번 시간과 똑같이 학습 목표 읽고, 이전 수업 돌아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점검 및 평가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학습 목표 비루트를 중심으로 군주론에 담긴 지혜와 통찰을 파악한다는데요. 자, 우리 비루트가 저번 시간에 군주론의 핵심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군주론에 담긴 지혜와 통찰을 파악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 하나의 단어가 계속 반복되게 있으면은 그게 바로 핵심 어휘, 즉 키워드인데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늘은 작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 내용을 한번 되돌아볼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여러분 이거 많이 본 것 같죠? 네, 학습활동 1의 내용을 선생님이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이게 딱 저번 시간 내용이었어요. 저번 시간 1장부터 11장까지 군주국의 종류와 군주권 획득 및 유지 방법 이야기했고, 그 다음은 군대의 필요성 및 군대 유지 방법, 그 다음은 군주가 갖춰야 되는 덕목 및 자세, 그 다음에 마지막은 왜 이런 글을 썼냐, 이탈리아가 위기다, 이거를 분석하고 이탈리아 해방, 그리고 자신의 취업을 촉구하는 마키아벨리의 생각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군주론이다 라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즐거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마키아벨리는 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약소국의 외교관이었어요. 약소국의 외교관. 우리 저번에 마키아벨리가 어떤 일을 했다고 그랬죠? 용병을 데려오고, 또 실제로 선진국 가서 그들이 왜 선진국인가를 배워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통해서 느낀 게 바로 마키아벨리 군주론입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이상이나 도덕이 아닌 현실을 강조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15장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살고 있는가의 문제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문제와 대단히 거리가 있다.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매달려 실제 행하는가의 문제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자신의 보전보다 파멸을 먼저 겪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키아벨리가 피렌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마키아벨리가 외교관으로 있기 전에 피렌체는 여러분 수도사 아시죠? 그 천주교에서 그 신을 모신 수도사가 있는데요. 수도사가 이상 정치를 하겠다고 피렌체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상 정치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태도를 감시하게 되고 6,000명의 소년병을 만들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하나 감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과 도덕으로 통치를 했더니 결국 백성들은 더 힘들어지고 결국에 정권이 갈아엎어졌다라고 이야기되네요.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현실을 강조하는 현실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주의자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마키아벨리가 현실주의자여서 절대 왕권을 옹호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 군주론만 읽는 사람들은 마키아벨리가 절대 왕권을 옹호한 것처럼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절대 왕권을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군사력일 텐데요. 마키아벨리는 24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국가는 백성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면 최소한의 군사력으로 자신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강한 군사력으로 왕권만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절대 왕권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 마키아벨리가 저번 시간에 다른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내용은 잠깐만 칠판 지우고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농고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로마사 농고.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목만 보고 추론하면은, 아, 로마의 역사를 다룬 이야기구나. 왜 로마에 다뤘을까요? 자, 마키아벨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랬죠? 네, 이탈리아 피렌체 사람인데, 이탈리아의 최전성기가 이 당시는 로마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의 그런 강대국의 요건을 파악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더 좋게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담은 게 로마사 농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사 농고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로마사 농고의 일부 내용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한 인물에 의해 이뤄질 수 없으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음을 강조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마키아벨리는 실제 다른 데 되어서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실로 어떤 나라도 프랑스나 스페인같이 하나의 공화정이나 군주 밑에서 관할되거나 통합되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늘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마키아벨리는 공화정이냐 왕정이냐 두 개를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 국가에 있는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키아벨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왕권, 그 다음에 시민권이 있는데요. 이 왕권과 시민권은 법을 넘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법 집행자들도 두려워하는 특정한 시민이 존재하는 경우, 따라서 이 시민이 제대로 법의 제한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나라는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일반 시민도 포함되지만 왕도 그쪽에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즉 어떤 사람도 그 법의 제한을 무시하는 한 그 나라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즉 마키아벨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왕정을 옹호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현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그런 사상과 같이 법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이 통치하되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 당시 메디치 가문에게 보내는 글이기 때문에 왕정을 할 때 어떻게 왕정을 운영해야 되는지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비루트를 중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는 그 비루트와 행운, 이 책에는 전반적으로 비루트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마키아벨리는 이거에 대비되는 내용으로 행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행운은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아는 운이 바로 행운입니다. 내가 길 가다 500원을 줄 확률, 그게 행운입니다. 그에 비해서 비루트는 뭘까요? 비루트는 내가 노력해서 500원을 받는다. 즉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비루트입니다. 선생님이 이 비루트를 분석하고 다양한 책들을 봤는데요. 이 비루트는 능력의 일반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마키아벨리는 여기서 비루트라는 한 단어를 썼지만 그게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다양하게 변이될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키아벨리는 비루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정치에 관련된 비루트는 국가를 창건하고 유지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적 측면에서는 군대를 통솔하고 지휘하는 능력에 마키아벨리는 비루트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부분에서는 우리 저번 시간 내용을 돌아보면은 마키아벨리의 리더십은 도덕이나 이성이 아니라 실제 현실을 강조했는데요. 그 현실에서 가장 강조한 게 결단력,
그리고 판단력인데요. 결단력과 판단력. 이 결심을 마키아벨리는 강조를 했습니다. 이 다양하게 정치적으로, 군대적으로, 리더십적으로 마키아벨리는 비루트의 개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비루트는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를 통치하고 군대를 통솔하고 또 어떤 자세를 리더가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전체 능력의 일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설명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키아벨리는 비루트를 아까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는데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 마지막에 바치는 글이 하나 있어요.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루트는 광포한 침략에 맞서 무기를 들고 전투를 짧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대의 용맹은 이탈리아 마음속에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비루트는 아까와 같은 정치, 군사, 리더십적으로 다양한 능력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고대 로마가 부흥했던 이유라고 마키아벨리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인의 마음속에 비루트가 아직 죽지 않는 이상 우리 이탈리아는 다시 강대국이 될 수 있다라고 마키아벨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내용을 비루트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키아벨리는 군주를 이야기했는데요. 처음에 군주의 종류에 대해서, 그 국가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공화정, 군주정에서 세습군주정, 신생군주정, 혼합군주정을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마키아벨리는 통치의 자세에서 비루트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왕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왕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운이 좋아서 왕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국가의 창궐에서는 행운과 비루트가 다 반영을 한다. 하지만 행운만으로 왕이 된 사람은 그 국가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며 그 국가를 세우는데 카리스마, 즉 비루트를 보인 사람은 국가를 쉽게 통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직접 가서 통치하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것, 그게 바로 마키아벨리는 국가 통치의 비루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은 군대인데요. 마키아벨리는 군대에서 자국군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국군을 강조하면서 자국군을 유지하는 요소를 그 유명 옛날 위인들에서 찾거나 아니면 솔선수범을 보이거나 아니면 실제 훈련을 실제같이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그런 능력을 바로 비루트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시간이 없어서 한 파트만 읽어야 된다면 이 리더십 파트를 읽어야 된다고 추천하고 싶어요. 이 인색함과 자비로움, 그리고 또 가혹함과 너그러움의 그 사이에서 마키아벨리는 인색함만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그러움만 선택하는 것도 아닌 그 사이에서 적절한 결단력을 군주가 보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이 선택을 하는 능력이 바로 군주의 결단력, 바로 비루트 전반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은 비루트를 오해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도덕적인 것만 찾는 게 비루트입니까? 라고 하면은 선생님은 과감하게 그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키아벨리는 책을 보면 알겠지만 비도덕적 수단을 무조건 우선해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현실에서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내용이 현실에 피해를 준다면은 그거는 군주가 과감하게 비루트로 결단을 활용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책 내용에서 끝까지 강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메디치 가문에 보내는 글에도, 자, 가문님, 우리 비루트를 강조해 주십시오. 이탈리아가 왜 지금 약소국이 돼 있습니까? 우리 군주들이 비루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탈리아가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칠판 지우고 들어올게요. 자, 이제 수업 내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비루트의 개념으로 군주론을 읽었습니다. 자, 비루트의 개념으로 군주론을 읽었는데 우리는 비루트를 저번에 이야기했던 정치, 또 그리고 군대, 또 그리고 리더십의 차원으로 비루트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치에서는 통치 능력 점령했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 잘해야 되냐? 비루트가 있으면 된다. 자, 군대 어떻게 자국군을 잘 통솔할 수 있냐? 비루트가 있으면 된다. 마지막 리더십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비루트로 선택을 해야 된다. 라고 비루트는 마키아벨리는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어디서 좋은 구절을 하나 가져와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좋은 의도가 무조건적으로 좋은 결과 낳지 않고 나쁜 의도가 무조건적으로 낳지 않는 점을 마키아벨리의 생각에는 깔려있다. 정책에 대한 도덕적 딜레마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 속에서 지도자가 선택하는 것이 바로 비루트이다. 비루트는 무력이나 완력이 아닌 정신적 개념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마키아벨리의 정치공학은 그 자체로 보면은 냉소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탈리아의 혼란스러운 시대적 배경으로 이탈리아의 정치적 구원이라는 마키아벨리의 이상이 담겨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학습활동 같은 경우는 오늘 수업 내용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업을 했으면은 내용을 점검해야 되겠죠? 형성평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퀴즈. 군주론은 지도자의 권모술수를 강조한 책이다. 자, 맞죠? 아니죠. 뭐가 맞아요? 틀렸죠. 틀렸습니다. 권모술수가 아니라 필요한 현실성 있는 결단을 강조한 내용이 바로 군주론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군주론에서는 행운과 비루트의 정반합을 강조하며 특히 행운은 비루트로 통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을까요? 맞을까요? 틀렸습니다. 앞에는 맞았어요. 행운과 비루트 다 중요하다. 하지만 행운을 비루트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비루트가 행운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마키아벨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도자는 증오를 사지 않는 선에서 인색함, 가혹함을 지니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다. 자, 맞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뭐냐? 인색함, 가혹함을 어느 선에서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맞아요. 군주가 비루트를 가지고 있는 선에서 이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수업을 열심히 했는데요. 학습 목표 한번 읽고 수업을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루트를 중심으로 군주론에 담긴 지혜와 통찰을 파악한다는데요. 자, 여러분 핵심 개념 비루트. 오늘 선생님이 한 비루트만 100번 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만큼 이번 수업에서 비루트가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비루트를 중심으로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가 어떤 지혜와 통찰을 가지고 있다. 어떤 지혜와 통찰이었죠? 맞아요. 이상과 도덕보다는 현실에 좀 더 집중해서 그거에 맞는 올바른 선택을 지녀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선생님이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점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학습 목표를 점검했는데요. 우리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학습 목표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군주론 속에서 비루트의 의미를 파악했다. 자, 완벽히 다 이해했으면 5점을 스스로 주면 되고요. 좀 뭔가 보통이다 싶으면 3점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군주론에서 작가가 제시한 이상적 지도자의 요건을 이해했다. 여기서 완전히 이해했으면 5점, 그리고 좀 약간 조금 알 것 같다 그러면 4점이라고 스스로 점수를 매기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인데요. 자,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인사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싶은데 이렇게 상황이 받쳐주지 않네요. 혹시 길 가다가 저 보이면은 온라인 강의에서 봤던 그 선생님이다 그렇게 하고 소리를 질러서 찾아주시면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